자, 이제 오늘의 이 선고는 네. 이 시청률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네.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다 봤을 네, 법한데 네. 특별히 학교에서 네. 광주, 부산, 인천 네, 등 네. 10개 교육청에서 네. 권장을 했단 말이죠. 네, 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네, 네. 민주주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네, 네. 시청을 권한다. 네, 그래서 네. 아마 많은 학교에서 보았을 겁니다. 네. 학교 교실에서도 반장이든 누구든 선생님이든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듯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네. 살아라. 네. 굉장히 귀중한 민주주의 교육이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민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네. 공동체의 일원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로 네. 서로 대화와 타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쉬운 여기 어려운 용어 없어요. 그래요. 법 통상의 이 판결문 결정문은 네. 문어체가 문장에 문장이 연결되어 길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 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건 요약문이니까 네. 이따가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네. 뭐 얼마나 현학적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네. 오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요약문을 발표하는 이 현장 교육은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네. 싶습니다. 이제 전체 판결문은 오후 3시경에 네, 업로드가 네.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요약문만 보더라도 네. 상당히 명징하게 깔끔하게 네, 정리를 잘 하셨다. 이렇게 네, 이제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하필 오늘 이 네. 역사적인 순간에 오마이TV가 오연호가 네. 묻다 코너에서 우리 추미애 의원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모셨을까요? 사실은 뭐 저는 누차 네. 예고를 했습니다. 네. 검찰 독재를 허용하면은 그 사람을 후보로 받들어서 민 당도 쑥대밭이 된다.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면은 온 나라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검찰 독재는 주권재민의 가장 위협적이고 네. 위해적이다. 네. 위험한 존재다. 네. 그러면 군과 손잡고 영구 독재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네. 여러 차례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게 경로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잘 안 들었어요. 네. 이 끝내는 이제 그 자폭 계엄을 해서 네. 멸망의 길로 들어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의 위험성을 네. 어쩌면 가장 먼저 네. 파악하고 네. 경고를 했던 네.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헌재의 명징한 판결을 네. 듣고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어도 됐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네. 국민이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네. 내 책무를 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장 최근의 일례로 검찰총장이 네. 석방지휘를 하고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그 직전에 그 재판부에서는 네, 네. 이걸 구속 기간 산입을 이 전례 없이 주기현 판사 70년 만에 처음 있는 네. 관행도 없었는데 그렇죠. 처음 있는 셈법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만료된 후에 기소다 하고 네. 구속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면서 네. 상급시 판단을 받아봐라 했어요. 만약에 국민에게 네. 이 나라를 구해달라. 국민이 정치하는 겁니다. 네.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려면은 네. 그 앞에서 네. 국민으로부터 녹을 받아먹고 있는 네. 사람들은 이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최종심의 각오로 현명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인들은 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네. 또 뻔히 증거인멸하고 있다. 비화폰을 감추고 있다. 계속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무시하고 구속 취소를 하면서 네. 사실은 판사는 기소 이후는 그 구속 여부를 판사가 관장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판사가 이 직권 구속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기소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 기소 절차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네. 기소된 이후
법정 출석 가능성 이런 것 범죄 중대성 여부를 따져서 이와 같은 범죄는 당연히 직권으로 구속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조치도 하지 않고 구속 취소를 해버렸어요. 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네. 이 국민에게 우리가 너무 많이 떠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태는 이미 4년 전에 그 징후를 보였었고 네. 절대로 정직하지 않고 불법이 가득한 네. 사람을 이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거죠. 네. 막을 수 있었는 걸 못 막았다는 건 네. 정치하는 우리들의 그래요. 책임, 네. 또 그의 그 신분상의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더 높은 분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윤석열 파면 네. 이 시점에서 보자면은 네. 추미애와 윤석열의 긴 싸움에서 추미애가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뭐 승리라기보다는 네. 짐을 벗었다고 짐을 할까? 벗었다. 네, 짐을 벗었다. 네. 추미애가 드디어 오늘 짐을 벗었다. 네, 네. 이 찰거머리 같이 찐득찐득한 그 불쾌함. 네. 네. 도저히 이 끝나지 않은 이것이 네. 이제 네. 오늘 짐을 벗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11개월 전에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추미애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때 저는 네. 그냥 이 세상의 종말에 제가 서 있다는 그 느낌, 벼랑 끝에 있는 느낌, 저걸 이제 무슨 수로 막아 하는 그 예전에 그 악마가 그 666 이 징표가 네. 있으면 네. 계속 악마가 새로 태어나서 더 나쁜 짓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악마가 세상에 출현한 듯한 네. 그 느낌이었어요. 그걸 아무도 못 막는다. 그 아하. 공포 영화 666을 본 느낌처럼. 실제 그래서 제가 그날 네. 본인이 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믿는 한동훈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나면은 네. 이게 원피고가 똑같아지니까 네. 이거 막아야 되는데라고 제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그 비서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네.